이거 뭐야? 발표를 위해 회의실로 급하게 향하던 미영과 청소부 할아버지가 부딪혔습니다. 순간 커피가 미영의 흰색 정장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급하게 돌아서다가 그만. 할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사과했지만 미영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어. 지금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청소나 하는 늙은이 주제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 이 노인네야? 왜 하필 오늘? 그녀는 답답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할아버지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되는데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15층 높이의 글래스타워 빌딩 앞에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만호 72세. 그의 손에는 낡은 청소도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만호는 잠시 멈춰서서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유리창이 하늘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또 일찍 오셨네요, 정 선생님. 현관 앞에서 경비원 최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호는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고 이 건물 준공식에 참석했던 날. 당시 그는 대호건설의 대표였습니다. 아내 영숙이 그의 팔짱을 끼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십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경환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만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경환 씨. 오늘 15층 회의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하던데요. 경환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걱정 마시게. 어제 저녁에 제가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만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 아내가 떠난 후 거대한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그들과의 대화는 명절 인사와 생일 축하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세요? 돈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장남 성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호는 창문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노인. 누가 보면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만호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만호의 마음속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성공과 부, 지위,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저 진정한 인간관계가 그리웠습니다. 거창한 타이틀 없이, 재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 말이죠. 오전 7시 만호는 빌딩을 나와 길 건너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김할머니네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식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70대 중반의 정정한 여성으로 30년 넘게 이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아침부터 든든하게 드세요. 만호의 입에서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작은 식당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다시 빌딩으로 돌아온 만호는 한 층씩 올라가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각 층마다 다른 회사들,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13층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광고회사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항상 완벽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그녀는 다른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만호의 가슴이 살짝 조여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15층까지 청소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만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영수가 보고 있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람에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이제 각 회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만호는 다시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모르는 건물주이자 청소부로서 오전 9시 정각 13층 비전이드 광고회사의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박미영 과장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35세, 완벽하게 다림질된 네이비색 정장,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영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스캔하듯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죠. 팀장님, 오늘 투자자 미팅 자료 모두 준비됐습니다. 미영은 컴퓨터를 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의 승진이 걸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리는 청소 카트 소리. 미영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만호 할아버지가 13층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미영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 청소 시간은 늘 짜증스러운 방해였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는 더욱 그랬죠. 만호는 조용히 사무실 입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앞을 지나갈 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미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바닥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니까요. 만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이런 반응에는 이미 익숙해졌으니까요. 네, 걱정 마세요. 깨끗하게 해놓을게요. 신입사원 최수진이 복사기 앞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호에게 다가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주신 격려 덕분에 발표 잘 끝냈어요. 만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수진 씨는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미영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자리로 불렀습니다. 최 사원, 잠시 이리 와보세요. 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미영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죠? 청소부와 대화할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아직 신입이에요. 미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은 다시 컴퓨터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천사원 고아원 창문 앞에 서 있던 어린 자신의 모습, 10살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입양되어 가족을 찾았지만 미영은 늘 홀로 남겨졌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고 까다로워서 가족들이 꺼려한다는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날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겠다고. 현실로 돌아온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금의 그녀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복도에서 다시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에게 만호의 존재는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가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 미영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호가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30분 후면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요. 미영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만호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곧 끝낼게요. 과장님, 걱정 마세요. 그 순간 회사 대표 이성호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아, 정 선생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 대표는 만호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가 청소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이 창문들 덕분에 회의실이 항상 깨끗하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만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세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대표는 미영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박 과장, 오늘 프리젠테이션 준비는 다 됐죠? 미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대표가 회의실을 나간 후 미영은 만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영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청소나 하고 있으면서 미영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방해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노인의 따뜻한 미소 같은 것에는 절대로요. 드디어 그날 비전위드 광고회사 13층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의 투자자 프리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성공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죠. 미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새하얀 정장은 그녀의 자신감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할 수 없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승진이 걸린 일이자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영은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 과장님, 투자자분들이 30분 후에 도착한대요. 팀원의 알림에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회의실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영은 책상 위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워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가 필요했습니다. 15층 회의실로 향하기 전 미영은 휴게실에 들러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 향이 그녀의 긴장된 신경을 살짝 풀어주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프리젠테이션까지 정확히 27분이 남았습니다. 미영은 서둘러 15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발표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만호는 1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임을 알기에 특별히 신경 써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받아온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환이 건네준 특별 서비스였죠. 오늘은 특히 추운 것 같아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만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이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만호와 미영, 두 사람은 복도 모퉁이에서 정확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만호의 몸과 부딪혔습니다. 균형을 잃은 만호의 손에서 커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갈색 액체가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리더니 미영의 하얀 정장 앞가슴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미영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완벽했던 하얀 정장이 갈색 얼룩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 어떡해!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급하게 돌아서다가 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정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중앙부터 배꼽까지 갈색 커피 얼룩이 크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미영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23분 후면 인생을 바꿀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모습으로 투자자들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닦아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다른 옷을 구해드릴. 만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영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청소부 주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겠어. 이 옷을 어떻게 해? 이 미친 노친네야. 30분 후에 프리젠테이션이 있다고. 미영의 목소리는 매우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 좌절,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 밤새도록 준비했다고. 그런데 당신 같은 청소나 하는 늙은 사람이. 주변에서 사무실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영의 동료들도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바로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미영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커피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 실패한 프리젠테이션, 날아가 버린 승진 기회. 이런 일은 항상 나한테만 일어나.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내가? 미영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그녀의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성호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복도의 소란을 듣고 급히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대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커피 얼룩으로 더럽혀진 미영의 정장과 고개를 숙인 만호 사이를 오갔습니다. 미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미영을 바라보던 이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만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복도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흐르는 긴장감이 물 위에 떠도는 기름처럼 무겁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성호 대표의 표정은 더없이 엄격했습니다. 그는 회의실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박 과장님, 그리고 정 선생님, 두 분 다 회의실로 들어오세요.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커피 얼룩진 정장을 손으로 가리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이 대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과장,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선생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승진은커녕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갑자기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박 과장,
당신이 방금 모욕한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불안감이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정 선생님은 여기 15층 빌딩의 실제 소유주이십니다. 미영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의 옷을 입은 노인. 자신이 수없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건물주라고. 회의실 밖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동료들과 다른 층 직원들이 문 밖에서 상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승리감 대신 따뜻한 이해의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미영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그녀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투자자 미팅은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문 밖에 모였던 사람들이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이 대표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미영과 만호만이 남겨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미영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멈췄습니다. 작은 천사 모양의 은색 목걸이였습니다. 만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목걸이 쪽으로 뻗었습니다. 그 목걸이. 만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미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당신 천사원 출신인가요? 미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을까요? 천사원은 그녀가 자란 고아원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2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천사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내가 이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미영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6살 생일날 익명의 후원자가 보낸 선물 상자. 그 안에는 천사 모양 목걸이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그 목걸이는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익명의 후원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제 후원자였어요?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사원에 자원봉사를 하던 중 당신을 만났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의지가 강했죠. 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미영의 세계가 뒤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은인, 그녀가 늘 찾고 싶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모욕했던 청소부였습니다. 감정의 쓰나미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고 미영은 흐느꼈습니다. 평생 감사하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그녀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만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따뜻한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에도 갔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미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단단한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만호가 조용히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관리사무소 경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끗한 여성용 정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으셨네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다가가 정장을 건넸습니다. 제가 실수한 만큼 책임지겠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고 프리젠테이션을 계속하세요.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선 너머로 하얀 정장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요? 제가 그렇게 무례했는데. 만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 순간 미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순수한 감사와 따뜻함이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만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갈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히 닫아두었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미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용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순간 무언가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만호의 말이 미영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로운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투자자들 앞에서 완벽한 프리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승인되었고 회사는 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영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지위나 성공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영은 만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빵과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매주 주말마다 반복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침 일찍 왔네요. 문을 연 만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영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따뜻한 행복감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만호는 그녀에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천사원에 갈 준비 다 하셨어요? 미영의 질문에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천사원을 방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자란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항상 미소 짓고 있는 만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선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신입사원 수진과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 중이던 수진에게 미영은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수진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이전에 차가웠던 미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만호는 여전히 건물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매일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김할머니 식당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습니다. 만호와 미영, 그리고 김할머니까지 세 세대가 한 테이블에 모여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김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런 가족 같은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미영아, 내일 아침에 커피 사고 싶은데 같이 갈래? 만호의 질문에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그녀가 가장 무시했던 그 커피가 이제는 가장 소중한 순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살게요. 절대 쏟지 않게 조심해서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미영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승진이나 성공, 완벽함을 추구하던 그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재산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만호는 미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성공한 삶이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같은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